잠깐만요. 자, 답 볼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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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맞췄네요. 잠깐 설명할게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층상 구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이런 층 구조를 나눴냐, 무엇을 기준으로 나눴냐가 제일 먼저 나오죠. 키워드입니다. 높이에 따른 무슨 분포? 기온의 분포입니다. 이게 키워드야.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기온의 분포가 낮아지는 분포를 가진 영역 하나, 올라가는 영역, 또 낮아지는 영역, 올라가는 영역. 분포도에 따라, 분포의 패턴에 따라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제 층상구조. 층상구조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당연히 여기에 각 층의 특징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겠죠. 각 층의 이름은 A층은 무슨 권이죠? 대류권이고요. B층은 성층권이고요. C층은 중간권이고요. D층은 열권이죠. 4가지 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태양이 비추면 지표면이 뜨거워지거든요. 지표면이 뜨겁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표면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쭉 떨어지다가 태양이 가까워지면 쭉 올라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야만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없다면 어떤 그래프 패턴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2개의 층으로만 나누어지게 돼요. 근데 왜 4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에. 맞아요. 성층권에 있는 이 오존층이란 녀석이 있기 때문에 오존층이 뭘 흡수한다고요?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오존층이 겁나 뜨거워져. 오존층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오존층을 기준으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한번 뼈 꺾이는 거야. 그랬다가 다시 오존층에서도 멀어지고 지표면에서도 멀어지니까 다시 온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 때문에 4개의 층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오존층이 존재하는 층은 성층권이고요. 자, 각 층의 특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패턴 나오고, 그 다음에 봐봐. 대류권하고 중간권의 공통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은 공기가 뜨겁고요. 위쪽은 공기가 차갑죠. 그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고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잖아. 서로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현상? 대류현상. 대류현상이 나타나는 층이 어디다?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대류현상이 나타나. 하지만 성층권과 열권은 대류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죠? 아래쪽 공기가 차갑고요. 위쪽 공기가 뜨겁잖아. 이거 자리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못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류가 안 일어나. 다른 말로 대류가 안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안정하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불안정하다. 움직이니까 불안정하다. 그래서 비행기가 불안정한 대륙권을 날면 너무 흔들리잖아.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게 그래서 성층권이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리고 대류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게 기상현상입니다. 기상현상. 절대가 아니야, 기상현상인데, 기상현상이 일어나면은, 비가 오고 눈이 온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게, 봐봐. 대륙권에도 대류현상, 중간권도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대륙권에서만 기상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다? 기상현상이 일어나려면 수증기가 풍부해야 하는데, 수증기는 무겁기 때문에 어디에 깔려있다? 밑에. 대륙권에만 수증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간권에는 대류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수증기가 아래에만 깔려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해야 돼? 중력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 중력이 더 세게 작용하는 아래쪽에 수증기가 모두 몰려 있는 겁니다. 위에는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기도 희박해지고 수증기도 희박해지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뭐 각 층마다 특징들을 좀 기억해주면 됩니다. 유성이 관측되는 층, 오로라가 관측되는 층, 그죠? 오존층이 있는 층,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층, 그죠? 이런 층들 각 번마다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틀린 걸 먼저 골라볼게요. 알고 있겠지만 A층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거 맞죠? B층은 안정하다. 맞죠? 안정하죠? 대류가 아니라니까. C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죠. 대류 일어나죠. 대류가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틀린 건 3번이고요.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것은 A층 맞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 리출자. 기온차를 결정하는 건 공기의 양입니다. 공기가 적으면 기온차가 커요. 왜냐면 공기가 기온이 안 맞으면 공기가 이동하면서 기온을 맞춰주거든. 근데 공기가 없으면 공기 기온을 맞춰주지 못하니까 기온 차이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공기가 없잖아. 달은 낮에는 200도, 밤에는 영하 200도.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중에 공기가 제일 없는 곳이 어디냐고. 중력이 제일 약한 D겠죠. D, 그죠? D가 되겠죠. 그래서 D층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거 기권과 관련된 거 꼭 나오니까 꼭 잘 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권에 대한 거니까 좀 넘어가고요. 3번 문제도 기본 문제인데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풀었어? 손가락으로만? 아하, 아니에요. 나왔어? 정답?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답. 오케이. 아니에요. 같이 해봐야겠네요. 보자, 3번. 잘 맞춘 사람도 있고,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도 있네요. 볼게요. 자, 3번은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깊이에 따른 해수의 연직 수온이니까 여기가 표면이야, 표면. 물의 표면, 즉 바다의 표면이고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죠? 깊이죠?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야. 태양이 바닷속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막 비추면은 바다의 위 표면만 뜨거워지고요.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온도가 떨어져야 정상이야. 그래서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나와야 하냐면 요딴 식의 그래프가 나와야 합니다. 보여요? 내려갈수록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 근데 한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죠. 이유가 뭘까 이거야. 바람 때문에 그 위에 층이 혼합되기 때문입니다. 혼합층. 그래서 1번 A층의 이름이 혼합층이죠. 혼합층. 혼합층이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야. 그럼 바람이 겁나 세면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를 통해서 그 지역의 바람의 세기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층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온도가 점점 약해지는 층으로 기억합니다.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 층,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 그래서 온도가 어디까지 떨어진다? 4도입니다. 4도. 4도까지 떨어져서 심해층을 이루게 돼요. 왜 온도가 더 많이 안 떨어지고 4도까지만 떨어집니까? 4도짜리 물이 뭐하니까? 가장 뭐하다고?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무겁다. 4도짜리 물이 제일 무거워요. 가장 무거운 물이 몇 도냐 그러면 4도입니다. 그래서 4도짜리 물이 가장 아래로 가라앉아서 심해층에 있는 모든 물은 그래서 다 4도야. 쌤 3도는요? 3도가 되는 순간부터 약간씩 얼기 시작하는 얼음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올라요. 3도, 2도, 1도 위로 떠올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얼음이 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도부터는 오히려 가벼워진다. 제일 무거운 물이 몇 도냐? 4도가 제일 무겁다라는 겁니다. 사도세자가 그래서 죽은 거야. 기억하라고 해준 말입니다. 4도가 제일 무겁습니다. 심해층에 4도짜리 물이 있어요. 자, 그래서 수온 약층의 특징 잠깐 볼게요. 수온 약층은 점점 온도가 내려가서 잘 봐. 위에 물은 뜨겁고요. 아래 물은 차갑죠. 그죠? 뜨거운 물이 내려오지 않고요. 차가운 물은 올라가지 못하죠. 그러므로 수온 약층은 안정적입니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죠? 수온 약층이 너무 안정적이라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교환을 차단해. 무슨 교환? 에너지도 교환이 안 돼. 물질도 교환이 안 돼. 그렇게 교환이 안 되게 만들어진 층이 누구다? 수온 약층입니다. 또 수온 약층에 대해서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어느 지역은 수온 약층이 15도부터 4도까지 11도 정도의 범위를 보입니다. 근데 적도 지방 같은 경우는 수온이 25도 정도부터 이렇게 아주 약한 바람이 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여기 1번 지역과 현재 2번 지역 중에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건 당연히 2번 지역이죠. 두 번째 1번 지역과 2번 지역 중에서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라고 물어봐요.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건 이 범위가 넓은 거. 온도, 수온의 범위가 넓은 게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가 25도부터 4도까지 되는 여기가 훨씬 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저희도 지역이 훨씬 수온 약층이 더 잘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까지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도 60도 이상이 되는 곳은 완전 고위도죠. 완전 고위도는 춥잖아. 거기는 이런 층상 구조가 아예 나타나지 않아. 표면부터 끝까지 다 몇 도? 전부 4도. 그래서 완전 고위도는 어떻게 나타난다? 요렇게 나타납니다. 층상 구조가 없어요. 완전 고위도는. 이거 우리 규제 나와요. 나옵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 옳은 걸 골라보자. A층은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는 거 맞죠? 혼합층이 두꺼워지고요. B층은 해수의 혼합이 잘 일어나면 안 죠. 안정적이라는 엄청 안정적이라서 니은을 고르면 안 돼요. C층은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없죠. 무조건 맨날 4도니까 없어야 됩니다. 답이 1번인가요? 그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3번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4번 내볼게요. 4번. 4번도 하나 다룰 게 있네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잡아봤어. 뭐야, 4번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4번.
아닌데. 그거 맞는데? 됐던 것 같은데? 정답. 정답. 아닌데. 오케이. 정답. 아닌데. 아닌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꾸 틀려. 누나 너만 맞추면 될 거야. 고민하죠. 고민하고 있죠. 자, 같이 볼게요. 봐봐. 자, 직권의 층상구조. 직권은 맨 안쪽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완전 겉표면은 아니죠. C가. 그러니까 A는 보니까 내핵인 것 같고요. B는 외핵인 것 같고요. 그죠? C는 뭐야? 멘틀이죠? 여기는 뭐가 표현이 안 돼 있어? 지각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문제. 내핵, 외핵, 멘틀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건 누구다? 누구 멘틀 나와? 밀도가 크다는 건 제일 무거운 거니까 가장 안쪽으로 가라앉아야 되는 거야. 내핵입니다. 그 다음 외핵. 멘틀이 가장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 있는 거야. 근데 그 멘틀 위에 떠 있는 게 뭐야? 지각이잖아. 그럼 지각이 가장 밀도가 작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각이 따로 있겠죠. 지각이. 자, 옳은 걸 골라보자. 이 중에서 액체 상태인 건 외핵이죠. 내핵도 고체, 솔리드 고체 상태고요. 멘틀도 사실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무슨 고체?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표현을 하죠. 지각 당연히 그냥 고체이고요. 고체이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액체인 녀석은 누구다? 외핵만 액체인 겁니다. 기체는 당연히 없겠죠. 자, 옳은 거. A가 액체 상태이다. 미쳤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거는 지금 촬영 중인가요? 미안해. 지구 자기장. 봐봐.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냐면 움직일 수 있는 게 외핵이죠. 외핵이 대류합니다. 외핵이 대류하면서 생겨나는 건데 봐봐. 외핵은 철과 같은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죠. 금속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성 물질이라는 건 E 플러스 또는 여기 남아도는 전자들, 이렇게 전자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그게 막 돌고 있는 거야. 알고 있나? 전자가 도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맞추면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N극, 반대가 S가 됩니다. 중요한 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야. 위쪽에, 북극 쪽에 S극이 형성이 되고요. 아래쪽에 N극이라는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요 단식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얘 때문이네. 외핵 때문에 그래요. 그 외핵이 대류함으로 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론, 이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합니다. 쌤이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텐데 방금 말한 게 골자야, 골자.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바로 이 지구 자기장의 근원입니다. 그럼 지구 자기장은 뭘 막아주나요? 자외선을 막아주나? 아니야. 자외선을 막아주는 건 오존층이잖아. 엄청 헷갈리게 됩니다.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뭘 막아줘? 태양풍. 태양에서 날아오는 나쁜 입자들, 태양풍을 막아주는 게 바로 요 자기장의 역할이야. 자기장을 막아주는 건, 태양풍을 막아주는 건 자기장이니까 외핵이 대류를 멈춘다면 자기장이 사라질 거고 태양풍의 피해를 입게 되겠네요. 그쵸?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니은 지구 자기장은 B의 운동에 의해 형성되는 거 맞죠? 맞는 말이고요. C의 부피는 자 멘틀이죠. 멘틀의 부피가 지구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쌤이 기억하기에 멘틀이 차지하는 게 84%인가? 엄청 많아요. 부피가 가장 큽니다. 멘틀이 차지하는 부피가 가장 큽니다. C의 부피는 A와 B를 합한 부피보다 큽니다. 훨씬 커요.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좀 이렇게 아직 부족한 게 있죠. 자, 더 해봅시다. 나머지는 좀 쉬워 보이고요. 자, 이걸 봅시다. 11번 풀어볼게요. 11번. 11번 풀어볼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답. 고민하고 있죠? 정답 아니에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4번이랑 헷갈리네. 4번이 뭐지? 조력 에너지. 태풍이 발생하는 게 조력 에너지 때문일까? 태양이지. 태풍의 기원을 잘 모르셨구나. 자, 보세요. 태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태풍은 농구 선수고요. 전 태풍인가? 아무튼 태풍은 어디서 생성되냐면 바다에서 생성이 돼요. 바다에서. 어떤 바다? 열대바다. 열대바다니까 약 적도 0도씨란다. 적도 0도가 되는, 위도 0도가 되는 지역 바다를 상상하세요. 겁나 뜨겁죠? 왜? 태양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비추니까 여기 있는 수증기가 막 증발됩니다. 그럼 액체 상태였던 게 기체로 증발되면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그죠? 기체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태양 에너지를 품은 기체들이 막 올라가서 여기서 뭉쳐진단 말이야. 이게 태풍입니다. 태풍은 어디로 생성되는 거야? 권으로 따지면 수권에서 기권으로 태풍이 형성되는 거고, 태풍을 만드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은 누구냐 그러면 태양 에너지라고 말해야 돼요. 태양 에너지. 그래서 주된 에너지원 태풍은 태양 에너지. 1번과 2번 중에 골라야 돼요. 자, 두 번째 지진은요. 지진이 왜 발생되는지 알아야겠죠? 지진이 발생되는 이유는 뭐다?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이 대류합니다. 멘틀이 대류하면서 얘와 얘를 막 밀 거 아니야, 같이. 밀면서 푹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땡겨서 푹 끊어지거나. 멘틀이 대류하는 거. 태양 때문이야?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입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 자, 문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생길까요? 지구 내부가 왜 뜨거울까, 이거요? 왜 뜨겁지? 난 아닌데, 몰라? 난 아니야? 난 안 뜨겁게 했어. 열받게 나요?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그딴 거 있죠?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겁나 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어떻게 될까? 뜨거워서 죽는 것도 있지만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방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진도 결국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완전 근본이 되는 에너지, 근본이 되는 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지진의 근본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으로 정해졌네요. 세 번째, 밀물과 썰물은 왜 나타납니까? 달의 인력 때문이죠. 달의 인력. 조력 에너지. 이게 조력이죠. 자,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볼게요. 태풍의 기능인데 태풍은 어떤 기능을 하나요? 나쁜 기능을 하는 건 알고 있죠? 막 다 부시고 막 폭파하고 이러잖아. 근데 좋은 기능도 하나 합니다. 딱 하나. 맞아, 적도. 가뭄 해소. 너무 많이 뿌리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뿌리는데? 엘니뇨? 봐봐. 저희도 이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고위도로 가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봐봐.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날라주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대기. 바람이 불면서. 두 번째, 해수. 뜨거운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추가적으로 누구도 그 역할을 한다? 태풍도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세 녀석, 3인방이 누구냐 그러면 대기, 해수, 태풍입니다. 오케이? 태풍까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태풍에 대해서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1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문제도 괜히 좋아하시죠, 그죠? 14번 풀어볼게요.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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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정답. 너무 오래 쉬고있나? 거의 분석하고 있어. 좋아. 50% 남았어. 떴어. 오케이, 정답. 잘하네요. 정답. 자, 간단히 볼게. 이거는 이런 문제 말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 봐봐. 이 문제에서 옳은 걸 골라라 했을 때 대기 중의 수증기는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것이다. 대기 중의 수증기는 대부분 바다에서 증발한 것이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죠. 맞는 말이잖아. 이게 맞는 말이 맞는데 4번이 답인데, 자, 1번은 틀렸을까? 바다에서는 방출량이 유입량보다 적다. 이게 순환이잖아. 그러니까 각권을 기준으로 대기면 대기, 수권이면 수권, 직권이면 직권, 각권마다 각권 기준으로 들어오는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돼요. 해볼게. 바다 기준으로 나가는 거 너 밖에 없네. 들어오는 건 누구? 너 있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 320이라면 들어오는 거 합쳐서 320 딱 나와야 돼. 맞나요? 두 개 더 해봐. 딱 맞죠? 수권 기준으로 딱 맞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기권. 이게 기권이잖아. 기권. 기권이 갖고 있는 수증기의 양을 딱 봤을 때 들어오는 거 너. 나가는 거 너. 들어오는 거 합치면 380 맞나요? 맞죠? 나가는 거 합치면 380 맞나요? 맞아요. 이게 맞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직권. 육지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 너. 밖에 없죠? 나가는 건 너하고 너도 나가죠. 들어오는 게 얼마야? 96 들어오죠? 나가는 거 합치면 진짜 96이네? 딱 맞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를 뻥 뚫어놓고 하천에서 또는 지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얼마냐 구해봐. 어떻게 구하지? 다 줘야 되나? 이게 아니라 각권 기준으로 구하면 됩니다. 육지를 기준으로 구해도 되고요. 바다를 기준으로 구해도 됩니다. 이 값이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물의 순환이에요.
그거 알려주려고 한번 낸 문제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무조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누가 누구보다 많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양이고요. 지구 전체적으로 총 증발량이 뭐 많다. 이것도 안 돼요. 다 같아야 되겠죠.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그래야지 전체 순환이 일어납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다와 육지 사이 왜 안 일어나? 있잖아요. 이게. 그죠? 틀렸죠. 4번이 되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숫자가 나오면 쫄지 말고 이렇게 딱 맞춰보면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렇게 내야만 합니다. (18번도) 한번 볼까요? 18번 풀어볼게요. 18번 풀어볼게요. 정답. 갑자기 팍팍 안 나오네. 나왔어? 네. 안 나왔어. 못 봤어. 정답. 알려줘야지. 아셔? 아닌데. 거의 다 왔어. 50% 합니다.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돼.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디귿이 문제네. 자, 이 문제를 풀려면 뭘 먼저 알고 있어야 하냐면 탄소 순환이니까 각 건마다 무슨 형태로 탄소가 존재하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대기 중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입니다. 탄소 있죠? 생물 속에 들어있는 탄소는 C가 들어간 게 뒷담화인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핵산 등등 다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지각에는 어디 제일 많이 탄소가 들어있냐면 탄소가 탄산칼슘 C 보이죠? C 탄산칼슘 형태로 앙금의 형태로 즉 석회암지대 석회질 물질로 지각 속에 다 많이 들어있고요. 해양 속에는 탄산염 H2CO3 이 탄산의 형태로 이 C의 형태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뭐 CO3, 뭐 E- 이런 형태로 들어있기도 하고 등등 여러 형태로 들어있어요. 보자. A 과정. A 과정은 뭐야? 지각에 있는 탄소가 대기로 나갑니다. 활발해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게 나가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기억은 잘 찾았어, 그지? 니은, B에 의해, B는 이거죠? 대기에 있는 걸 생물이 가져가는 거. 이거 그거. 포도당.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거, 그지? 식물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포도당으로 합성하는 것도 이겁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의 O6라서 식물에게는 탄소가 이런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자, 그래서 B 과정은 광합성 생각하면 돼요. 광합성. 광합성에 의해 탄소는 탄산이온의 형태로 저장된다? 아니죠.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포도당. 탄산이온은 이것들 말하는 거라서 습권을 말하는 거야. 습권하고 헷갈리게끔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습권 아니야. 이거는 생물권 안에는 포도당의 형태로 들어있다고 해야 돼. 니에는 틀렸어요. 지금 수온이 상승하면 C 과정. C는 뭐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양으로 들어오는 게 시잖아. 수온이 상승한다. 우리 이거 뭐가 떠올라야 했냐면 뜨거운 사이다가 떠올라야 돼. 에? 무슨 소리야? 우린 뜨거운 사이다. 이거 말고 뜨거운 사이다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이유가 뭐다? 기체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거든. 그럼 이것보다 맛있는 건 차가운 사이다죠. 차가운 사이다는 왜 맛있죠?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치? 뭔 소리야? 기체는 차가운 곳에 더 잘 녹아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바다의 온도가 엄청 뜨겁죠? 얘가 여기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녹아요. 그렇죠? 바다의 온도가 차가워져야 C 과정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바다가 뜨거워지면 C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차가운 사이다 올리야 물은 차가워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잘 녹이기 때문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면 C 과정이 활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하면 오히려 잘 안 일어나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 방금 설명한 걸 기체의 용해도라고 그래요.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올바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체의 용해도. 정리하면 기체는 언제 잘 녹는다? 첫 번째, 온도는 어떨수록 낮을수록. 두 번째, 압력은요 높을수록 잘 녹아. 뚜껑을 따놓은 사이다보다 뚜껑을 닫아놓은 사이다가 오랫동안 마시는 이유가 바로 압력과 관련된 이해가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기체는 잘 녹아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3단계 문제 1번 좀 풀어볼게요. 3단계 문제 1번. 혹시 U자국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나? 3단계 1번. 정답. 우리 자꾸 자신감 없는 모습. 이렇게야. 아니야. 땡. 너무 많아. 너무 적어. 이제 알았을 텐데. 그렇지. 그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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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어렵네요. 이런 거 하나 틀리면 되게 타격이 크죠? 3.6점, 4.7점 날아가는 거잖아. 엄청 쉬워 보이는데 틀렸어요? 이런 문제죠? 같이 보자. 물의 순환. 공류. 그냥 U자국. 공류는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면서 공류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곳에서 물이 이렇게 빠르게 도는 곳은 깎고 물이 느리게 도는 곳에 막 쌓거든. 그러면 자꾸 깎여요. 어쨌든 공류라는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는 흐르는 물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때문에 그래요. U자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높은 산에 눈이 내리면 계속 쌓이고 쌓일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나중에는 빙하가 되는데 빙하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웅 양쪽으로 흘러내려서 땅을 깎아낸 게 U자 모양의 계곡, U자국입니다. 빙하라는 녀석이 흘러내린 거잖아. 그 빙하는 무슨 권이야? 수권이야. 눈이 내린 거잖아.
직권 위에 쌓여있는 수권입니다. 빙하는 수권이야, 수권. 그러니까 얘도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키는 거고 얘도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 얘입니다. 수권이 직권을 변화시킨 거야. 가와 나는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책상 괜찮아요? 책상. 부서진 사람 있어요? 괜찮아? 너는 뭐 괜찮을 거고. 아, 선생님 일부러 그런 거야. 마음 상하라고. 자, 농담이고요. 가와 나 지형을 형성하는 근원 에너지가 뭐냐? 즉 비가 내리게 해서 물이 흐른 거잖아. 여기도 눈이 내리게 해서 쌓인 거잖아.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 사실. 태양입니다. 태양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올라가서 구름 만들어지고 구름 만들어진 게 내리는 거잖아. 그래서 태양 때문이다. 이거 맞는 말이 됩니다. 이거 맞는 말이야.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원리가 누구 때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의역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육수의 구성 중 육수라는 것은 육지 위에 있는 물이잖아.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그게 빙하였죠. 육수, 육지에 있는 물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빙하고 그 다음에 뭐 지하수가 그 다음 많고 그 다음에 강물, 바닷물이 제일 적었어. 0.03%만 그랬어요. 엄청 작았어. 나보다 가를 형성한 물의 비율 나보다 즉 빙하보다 가 그냥 흐르는 하천 강물이죠. 이거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거잖아. 가가 비율이 높다. 아니라니까 빙하가 훨씬 많다니까 거꾸로 써놔서 틀렸습니다. 자, 오늘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을 고른 사람들은 이거 얘가 액체 상태, 하천, 강물 얘는 빙하, 누가 더 비중이 컸는지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그 퍼센트를 잃어버린 거야. 지금 잊어먹은 거야. 잊어먹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근데 딱 그 표에 해당하는 건 잘 매치가 안 되잖아. 그치? 우리 표는 기억이 나죠. 누가 제일 많은지 제일 먼저 공부했잖아. 그 표가 여기 딱 매치가 돼야 돼. 생각보다 어렵죠? 이것도 한 번만 틀리면 다음부터 틀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자리 바꿀 건데 나머지 문제 풀고 우리 오늘 해야 될 거 이거 나머지 문제 내공의 힘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완자 안 풀려 있는 것도 풀어내야 되는 게 오늘 해야 될 일이고요. 필요한 사람은 쌤 강의를 봐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강의실 옮겨서 우리 4강의실로 옮겨갈 거야. 거기서 문제풀이를 좀 할 거예요. 짐을 좀 쌀까요? 사진은 언제 찍어? 아침에 데스크 뒤에 4강의실 있어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여기 썼다. 봤어 나. 아니 근데 나 그거 지난번에 해외투자고 놀러 때 내가 좀 뽀뽀해줬는데 너가 좋아하면서 나안 쳐보는 거야 끝까지. 나 몰랐어? 아니 근데 여기 또 몇 시에 지금 하고 있어. 쉬는 시간. 아니. 잠깐만. 이게 뭐냐? 방부제 터졌냐? 내 필통을 막 아니 그걸 또 왜 안 빼고 있는 거야? 까먹어. 너 수정이나 공장비? 좀 이상해. 그냥 수정이. 왜 나 이거 듣고 있어? 아니 이 사람 짱 재밌을 고인데 자퇴했거든? 근데 그냥 브이로그 찍는 사람이 진짜 개웃겨. 진짜 꼭 봐봐 진심으로. 진짜 꼭 봐봐. 뭐 숫점수? 수정미 진짜 웃겨. 진짜. 남자애들이야? 여잔데 진짜 웃겨. 그냥 뒤에 처음부터 말했을 때 웃겨. 나는 집밥뿐이야. 아니 몰라. 진짜 웃겼는데. 40kg 수십자 일상. 집밥뿐. 그 다해라는 사람 아니? 그 유튜브 쇼츠에 겁나 힘없게 음식하는 사람 있잖아. 다해? 쇼이드밖에 모르겠네. 이 이 사람 사람 말해보고 내가 먹고 싶기 때문이라. 알아 이 사람. 이 사람이 무슨 집밥뿐이? 근데 이 사람이 40kg야. 나 언제다 질문하고 그거 봐야 되는데. 아니 그거 엄청 재밌대. 진짜 이도 진짜 재밌었어. 아니 그냥 뭐 코미디 같대 그거. 나 개웃기. 일본 마약계에서 하는 거잖아. 마약? 일본 마약가. 엄청 재밌대. 근데 이게 뭐야? 이기 때도 마약이었는데. 나 이게 안, 난 1, 2 안 봤어. 나 지금 7편도 안 봤어. 나 봤어. 나는 앞에는 1, 2도 안 봤어. 근데 재밌대. 자, 78쪽 먼저 풀어볼게요. 우리 오늘 산화하는 반응 문제 풀이 좀 해줄 거야. 그게 제일 어렵잖아. 일단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78쪽. 쌤이 나중에 해준 프린트. 소리? 그 얘기를 안 했구나. 나중에 해준 프린트 있죠? 거기 78쪽. 내공에임 78쪽. 개념 문제를 먼저 풀고 기억을 되살려 볼 겁니다.